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램파드 감독이 미넨전 이후로 인터뷰한 게 조금 의미심장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램파드 감독은 코바치치만이 상위 레벨에 도전할 수 있는 레벨이 맞는 선수고 가혹한 현실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음 첼시 시대에는 램파드 감독이 살생부를 꺼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첼시 스쿼드에서 어떤 선수들이 나가고 들어올지, 지금 첼시 스쿼드는 상위 레벨, 램파드 감독이 말하는 상위 레벨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공격수부터 보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타미 역시도 상위 레벨,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상위 레벨은 맞지가 않습니다. 코바치치와 자리는 틀리지만 코바치치 정도 레벨을 타미 레벨이라고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97년생에 25경기 나와서 13골, 굉장히 많이 넣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동갑인 레시포드가 22경기 나와서 14골,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25경기를 나왔다면 물론 3경기 연속 골을 못 넣을 수도 있지만 레시포드가 그 당시 맨유에 보여줬던 활약상에 비하면 지금 타미는 폼도 많이 죽어있고 부상도 좀 자주 입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력 자체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라기보다는 하나의 일원인 느낌이 강하다 그러면 타미 아브라함은 첫 시즌이긴 하지만 가진 재능 역시 연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루가 1옵션으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지루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지루가 첼시의 1옵션으로 올라왔다라는 건 첼시의 공격진이 상위 레벨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격수의 매물이 겨울에 계속 떴던 거, 램파드 감독 역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스쿼드, 내 팀의 스쿼드가 상위 레벨은 공격수 중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겨울에 계속 공격수 링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베르너, 무사 덴벨레, 카바니, 메르텐스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미넨전을 보니까 비교 대상이 레반도브스키인 것도 있지만 우리 공격수가 많이 지루도 들어왔고 타미 아브라함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보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윙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즌 초반에 윌리안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한 중반이 오기, 겨울이 오기 전에 윌리안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없습니다. 플리식도 이 상태로 가면 망한 영입이 되고 있고요. 플리식은 나올 때마다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초반에 너무 못했고 적응할 만하니까 부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은 좋은 영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도이 역시 부상이 좀 잦고 장기 부상을 끊고 나서 돌아왔을 때 부진하다가 잘했는데 조금 요즘에도 부상으로 또 고생하는 거 보니까 GF가 가담해서 윙을 볼 수는 있다지만 윙어 쪽은 굉장히 많은 영입이 필요합니다. 윌리안조차도 3년 계약을 원한다, 2년 계약으로 하자, 3년 계약을 원한다, 2년 계약을 원한다, 계속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 봐서 사실상 페드로가 나가고 윌리안이 나간다 그러고 플리시가 오더이가 이 폼이라면 진짜 잘하면 윙어를 한 두셋을 영입을 할 수도 있겠다, 윙어진을 물갈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윙어 동안 굉장히 거론됐던 선수들이 많죠. 이스코도 있었고 쿠티뉴도 있었고 산초도 있었고 윙어 역시도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겨울에 한 명 정도는 보강이 됐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 된다면 지에의 정도라도 겨울에 들어왔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오도이 부상에, 플리식 부상에, 페드로 윌리안이 제폼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첼시는 조금 3백에 윙어를 거의 생략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궁여지책을 써야 된다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는 하고 램파드 감독이 말했던 상위 레벨은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중원인데요. 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에으가 들어왔고 마운트, 치크, 바클리, 조르지뉴, 캉테, 코바치치입니다. 다른 임대 선수들도 있는데 다음 시즌에 이제 쓸 것 같은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이고요. 사실상 램파드 감독이 원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에으 중심으로 이제 중원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윙 쪽으로 지에으를 쓰는 거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해요. 본인 자체가 플레이메이커 자리, 마운트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지에으 역시 폼을 좋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외질 유형 정도로 쓰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클리가 이제 제외될 확률이 높고 이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적 자리를 못 찾는다고 해도 스쿼드 내 자리는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지에의 백업, 이 상태의 폼만 보여준다면 미넨전도 굉장히 고무적인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에의 백업 혹은 임대를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치크가 이제 백업이나 혹은 경쟁자로 들어오겠죠. 하지만 치크가 제폼을 찾지 못한다면 오히려 치크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램파드 감독이 말했던 그 상위 레벨, 제가 생각하는 상위 레벨 코발치치 정도 되는 선수들은 중원에 꽤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르지뉴, 캉테, 코바치치, 지에으까지 들어온다면 중원은
숫자상으로도 퀄리티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첼시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중원은 어느 정도 다른 팀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첼시가 중원만큼은 잘 다져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영입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저는 아예 영입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첼시가 겨울 이적 시장을 보낼 때 중원 영입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큰 영입이 없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풀백인데요. 풀백은 알론소, 에메르송, 탕코, 제임스입니다. 사실상 에메르송은 아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에메르송은 나오지도 못하고 3백 인원에서 알론소보다 메리트 있다라는 모습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아웃으로 보이고요. 뭐 7일이 됐던 누가 됐던 풀백 1옵션의 풀백이 들어오고 알론소를 백업으로 쓸 것 같습니다. 다만 알론소 같은 경우에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왼쪽 풀백만 계속 영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는 가능성 면에서나 뭐 지금 활약 면에서나 상위 레벨로 도약을 하고 있는 뉴스고, 탕코는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수비적으로 볼 때는 탕코, 공격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강팀을 상대할 때 라인을 내려야 할 땐 탕코, 라인을 올려서 약팀을 상대할 땐 제임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음 시즌에는 오른쪽은 되게 균형 있게 선수들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센터백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 중에 주된 내용은 센터백에 있습니다. 뭐 공격수, 윙어 이런 쪽의 얘기는 꾸준히 나왔지만 센터백 얘기는 제가 크게 못 다뤄본 것 같아서요. 센터백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루디거, 주마, 텐센, 토모리 중에 루디거가 중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루디거마저 위치 선정도 좋지 않고 미넨전 때 특히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폼 역시 올라오고는 있다고 하지만 확실히 좋은 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적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대체자로 라이프치히 선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루디커마저도 이적설에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마하고 루디커는 제가 봤을 때 뭐 스타일이 많이 겹칩니다. 좀 파이터식이고 좀 더 앞선에서 힘으로 피지컬로 끊으려고 하고 태클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 조금 이렇게 수비를 진두지휘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수비력으로 본인의 이제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겹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거, 텐센, 주마, 텐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오파메카노를 좀 보면 오파메카노도 현대 파이터형에 가깝습니다. 패스도 좀 잘하고 뭐 파이터형이라고 패스 아예 못하고 이런 식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수비를 진두지휘하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파메카노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커맨더형을 하나 더 뭐 아케가 됐든 루이스 덩크가 됐든 약간 그런 유형에 가까운 선수를 영입해서 센터백 라인을 아예 물갈이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토모리, 우파메카노로 가도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비진을 물갈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반증하는 얘기가 겨울 이적 시장 때 센터백 링크가 제법 많이 났습니다. 뭐 쿨리발리, 덩크, 뭐 아케 등 센터백 링크가 굉장히 많아갖고 아케는 바이아부 얘기가 막 오고 갈 정도로 부상만 아니었다면 전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센터백 라인을 아예 갈아버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골키퍼 얘기를 하자면 케파, 이제 카바에로 뭐 이렇게 커밍 정도가 있는 건데, 커밍은 아직 컵대회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카바에로와 케파 같은 경우는 카바에로가 1옵션으로 올라온 이 상황에서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상위 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의 레벨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카바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폼이 많이 저하됐고 은퇴 시기가 코앞이고, 케파는 뭐 말할 거 없고요. 현재 램파드 감독의 신뢰까지 못 받을 정도의 1000억의 골키퍼니까 뭐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거론되는 게 오나나 그리고 오블락이 있는데 오블락 물론 오블락이 오면 좋습니다. 오블락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오블락이 과연 올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케파의 폼이 자꾸 살아나야 된다. 케파의 폼이 자꾸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격수, 윙어, 센터백, 풀백 보강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첼시가. 램파드 감독이 뭐 이게 현실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골키퍼에도 또 1000억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케파를 잘 팔지 않는 한 골키퍼 영입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인업을 한번 봤는데요. 확실히 램파드 감독이 답답한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스쿼드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레알 마드리드처럼 가는 즉시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그렇게 꾸릴 수 있는 스쿼드도 아니어서
오히려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첼시가 돈이 없는 구단도 아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만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램파드 입맛에 선수를 딱딱딱딱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 좋지 않은 스쿼드, 뭐 보강을 아예 갈아엎는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맨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에우가 지금 리빌딩의 시작이다,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정말 상위 레벨을 도전하는 그런 팀을 만들 거라면 물갈이가 한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